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저희 지난주 금요일 뉴스타편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다시피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바로 300명 체포 구금 속보, 한미 관계를 지금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 구금돼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은 일단 마무리가 돼서 일정 부분 마무리가 돼서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직접 가는데요. 그 전에 외통에 출석을 했는데 이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때 이미 이제 700조에 달하는 우리 기업 투자가 이제 전제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회담에서 우리 측이 이 문제는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기업 대미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는데. 네,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이었지 상세한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토의가 없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장 지금 한 2천여 개, 뭐 아까 얘기하셨죠. 거기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조만간에. 아니, 그분들을 빨리 파악하고 미국 쪽에다가 사전에 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한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관련 기업들에게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려드렸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하면 9월 4일 밤 10시 반에 체포한다고 들어갔는데요. 장관께서는 언제 이 사태를 아셨습니까? 한국 시간 밤 늦게 알았습니다. 몇 시쯤 아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밤에 보고했다 그럼 대통령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사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300명이 붙잡혀서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조치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 흔한 대통령식 현황 브리핑 하나 없다. 오늘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늘 외통이 외교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명이 체포 구금 그리고 그 열악한 시설에 있는데 지금 억류돼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이재명 정부가 천하태평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 저 말 표정은 너무 태평스러워서 물론 저 상황에 대한 답변 자체가 뭐 솔직하게 한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저걸 당연하듯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게 이 사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SK 관련된 공장에서도 14명이 단속당한 이후에 자진 출국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0억 달러에 플러스 1,500달러, 5천억 달러의 만큼 저희가 진출해서 공장을 짓고 할 텐데 관련돼서는 분명히 비자 체계가 문제가 됐을 거고 그 비자 체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 제기하고 협상 테이블을 끌고 온 것은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외교 역량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태평하게 여태까지 파악도 못하고 관련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글쎄 저는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뭐 대통령께서 전후에서 영화 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보고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외교당국자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잘 안 했다. 이 부분도 문제가 큰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비자 체계에 대해서 뛰어가서 얼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는 글쎄요. 워톤이나 뉘앙스나 이런 게 너무 태평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유사 사업장 2,000개. 그럼 이거 똑같은 일 비슷할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 거냐?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왜 비자 문제 왜 안 짚었냐? 대통령의 조치가 매우 부적절하다.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의 얘기는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대강의 합의를 했다는데 물론 외교적 수사일 수 있고 뭐 외교 한미 관계에서 이제 완벽 100%라는 건 없죠. 일단 대강의 합의를 가고 이제 본인이 출국해서 매듭을 짓겠다는 거지만 이제 대강의 합의라는 뜻이 뭔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때 뭐 했냐라는 비판 정치권에서 쏟아졌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This, in fact, was the largest single-site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묻겠습니다.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러 간 우리 한국인들이
왜 손과 발에 수갑과 쇠사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합니까? 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왜 합의서 한 장 못 받았습니까? 미국 입국 취업 비자 커트 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신들의 외교 정책 실패를 자성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작에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전현희 의원이 주장하네요. 일단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니 어떤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이 우리 국민이 300명 정도 구금되어 있는데 천하태평하게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물밑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이고 예. 또 아니 대한민국에게 투자하라고 하고 대한민국에게 공장 지으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공장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자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은 미국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도 비판하고 지적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홀하면서 자꾸 지금 2달 조금 넘은 이재명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예. 이런 것 때문에 전현희 의원도 속상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고 예. 또 사실 저도 과거 한 2007년도 8년도 이렇게 미국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보면은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 F1 즉 학생 비자로 미국 가가지고 막 불법으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종종 예. 봤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 문제는 사실 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야당 쪽의 비판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무대 데뷔 전 한미 정상회담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젤렌스키처럼 이제 모욕 안 당하기에 집중해서 실질적 협상을 전혀 하지 못했나. 뭐 미국에 살아봐서 비자 정책 엄격한 거 아는데 이거 국내 기업을 타박한다고 상황 모면이 안 된다. 실제로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성춘 부의장님. 예.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가면 조금 뭐 차이가 있고 절대 비교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는 그렇게 통 큰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조지아주를 하는 게 바이든 전 대통령 유산이든 혹은 선거 전략이든 간에 우리가 대미 투자 약속한 그 지역에서 왜 우리는 이거 비자 쿼터도 제대로 못 받냐 이런 지적을 이재명 정부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다른 패널들 말씀하셨지만 그 법안 15,000명으로 늘려달라고 신설하는 비자 쿼터를 그게 지금 10년째 포류하고 있는 거면 윤석열 정부도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건 이제 미국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게 왜 그렇겠는가? 다른 나라와 왜 다르겠는가? 지금 결국 이 공장도 신고한 사람이 지금 미국 그 정치인 중에 아주 강경한 마가 소속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왜 한국은 이렇게 공장을 지어놓고 미국이 근로자들 제대로 쓰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나라보다 지금 우리가 아까 비자가 많이 확보된 나라보다 한국 그 근로자들의 이 기술 수준이나 이런 성실도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전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근로자를 쓴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이 몇 달 하다가 도망치기도 하고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아니면 그 수준을 못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한테 그런 취업 비자를 늘려주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한국의 훌륭한 근로자들이 계속 미국으로 오게 될 경우 미국 그 근로자들 일자리를 늘리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정치적으로 풀지 못했느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투자를 약속했으니 그런 것도 좀 받아냈어야 되는 정치력을 왜 발휘 못했느냐라는 야당의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동안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그걸 위해 상당히 노력을 물밑에서 했겠습니다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야당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서 이걸 좀 어떻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이 한 원보이스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오늘 기자들 앞에서 지금 한미 관계를 발칵 뒤집게 했던 이 배터리 공장 300명 구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CE was doing right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But we do have to work something out where we bring in experts so that our people can be trained so that they can do it themselves. Is it straining the relationship with Korea at all? No,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참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이민 단속국이 정당한 일을 한 거다.
조치는 취해야 되고 뭐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미국 내 인력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강원 전략이 참 어렵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가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그런 또 전망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했다가 또 뭔가 우리 쪽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한데요. 자, 우선 이 사태는 사실은 조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SK 같은 경우도 그런 조짐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움직임을 파악해야 될 곳이 어디죠? 바로 주미 한국 대사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있던 대사를 조기에 소환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강경화 지금 전 외교부 장관을 아그레만 보내놨지만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틀란타 총영사도 없어요.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공석이에요. 자, 이렇게 헤드쿼터가 없으니까 이 움직임 자체에 대한 어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장점이 뭡니까? 속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데, 사실 미국 사회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꽤 이제 그동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속도보다는 미국 내의 어떤 법을 좀 우리가 존중하면서 해야 된다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결국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공장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장들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지금 뭐 니타네타 하기 이전에, 그리고 지금 이 가 있는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다시 어쩌면 또 일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여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민 단속국 같은 경우는 하루 할당량이 2,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000명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도 있다고 그럽니다. 글쎄,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미국 출국길에 나서는데 전 세계도 뛰는다고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검거될 운명을 담배꽁초 버릴 땐 몰랐을 거다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15년 키운 정이 악연으로 돌아왔다. 양어머니 살해 사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역대급이다. 험난한 국회 방문기. 아까 독립기념관장에 그런 아비규환 소동이 있었고요. 중대 위기인데 몰랐다고 총체적 난국이 많네라고 아마 조국 혁신당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또 보겠습니다. 본인 자식이 당했어도 저랬을까? 아마 지금 이제 구금돼 있던 여러 가지 것들, 그 한미 관계에 대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